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혹은 모임 자리에서 괜히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걱정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누군가 코를 찡긋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나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 오기를 꺼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던 적 말이에요. 여름이 되면 더욱 신경 쓰이는 게 바로 땀 냄새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땀 냄새가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라 몸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요. 젊을 때는 좀 땀이 나도 금세 말랐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냄새가 오래 남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정말 냄새가 더 심해지는 건 맞는 걸까요? 오늘은 여름철 가장 민망한 땀 냄새, 생활 습관만으로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비싼 제품 필요 없고 복잡한 방법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로 자신감을 되찾아보세요.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부터 명확히 해드릴게요. 땀 자체는 사실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는 땀의 99%는 물입니다. 그럼 왜 냄새가 날까요? 문제는 땀이 피부의 세균과 만나면서 쉰내 같은 불쾌한 냄새를 낸다는 거죠. 특히 겨드랑이, 발가락 사이, 목 뒤 같은 곳은 습하고 따뜻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이 세균들이 땀 속의 단백질이나 지방 성분을 분해하면서 냄새가 나는 거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50대 이후에는 피부 노화로 인해 피지 성분이 변하면서 냄새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우선 피부가 얇아지고 수분이 줄어들어서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할 수 있어요. 또 호르몬 변화로 인해 땀 성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땀의 성질이 변하기도 해요.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몸에서 노폐물이 배출되는 속도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올바른 습관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 방법을 알아볼까요? 습관 1. 바로 닦아내기.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땀이 났을 때 바로 닦지 않으면 세균이 증식해서 냄새가 발생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실수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 어차피 집에 가서 샤워할 건데 뭐하러 지금 닦아?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땀이 나고 30분만 지나도 세균 번식이 시작됩니다. 두세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확실히 날 수 있어요. 외출 시 작은 수건이나 물티슈를 필수로 챙기세요. 저는 늘 가방에 작은 면 수건 하나씩 넣어두는데요. 땀이 날 때마다 살짝살짝 닦아주면 정말 다릅니다. 특히 목 뒤, 이마, 겨드랑이는 꼭 신경 써서 닦아주세요. 물티슈를 사용할 때는 팁이 있어요.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순한 성분의 것을 선택하시고 닦은 후에는 피부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잠깐 기다려주세요. 젖은 상태로 옷을 입으면 오히려 세균이 더 잘 번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집에 돌아오셨을 때 바로 옷을 갈아입는 습관도 중요해요. 땀에 젖은 옷을 오래 입고 있으면 그 옷에서 계속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특히 속옷은 매일 갈아입으시죠? 여름에는 하루에 2번 갈아입는 것도 좋습니다. 오전에 외출하시기 전에 하나,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하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시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세요. 정말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상쾌한 기분이 유지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습관 2. 옷감 선택.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옷감 선택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여름철 합성 섬유, 특히 폴리에스터 같은 소재는 냄새가 잘 배어서 오래 남아요.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는 통기성이 떨어져서 열이 잘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더 많이 땀을 흘리게 되고 그 땀이 옷 안에 갇혀 있으면서 냄새가 더 심해지는 거죠. 반대로 면, 린넨, 대나무 섬유 같은 천연 섬유나 통풍이 잘 되는 옷감을 추천드려요. 면은 흡수력이 좋고 린넨은 통기성이 뛰어나죠. 대나무 섬유는 항균 효과까지 있어서 냄새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천연 섬유는 주름이 많이 생기고 관리가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면과 폴리에스터를 적절히 섞은 혼방 제품들이 많아요. 면 70%, 폴리에스터 30% 정도의 비율이면 관리도 편하면서 통기성도 괜찮습니다. 옷 색깔도 중요해요. 검은색이나 진한색 옷은 열을 흡수해서 더 덥고 땀 자국도 잘 보여요. 여름에는 흰색이나 밝은색 옷이 훨씬 시원하고 땀 자국도 덜 보입니다. 그리고 옷핏도 신경 써주세요.
너무 타이트한 옷보다는 여유 있는 핏이 공기순환에 도움이 돼요. 특히 겨드랑이 부분이 너무 꽉 끼지 않는 옷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옷감만 바꿔도 하루가 훨씬 상쾌해집니다. 정말이에요. 같은 온도, 같은 활동량이어도 입는 옷에 따라 체감하는 시원함이 완전히 달라요. 마지막으로 옷 세탁할 때 팁도 하나 드릴게요. 땀 냄새가 밴 옷은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로 세탁하시고 세탁 전에 30분 정도 베이킹소다 물에 담가 두시면 냄새 제거에 효과적이에요. 습관 3. 수분 섭취와 음식 관리. 세 번째는 몸 안에서부터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물을 자주 마시면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고 땀 성분이 묽어져서 냄새가 완화돼요.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더 많이 땀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체온 조절이 어려워져서 더 진한 땀을 흘리게 됩니다.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30ml 정도가 적당해요. 60kg이시라면 1.8리터 정도죠. 하지만 여름이나 운동을 많이 하시는 날에는 조금 더 드시는 게 좋아요.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1시간에 한 컵 정도씩 나누어서 드세요.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늘, 양파, 고기, 향신료가 많이 든 음식은 몸 냄새를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음식들의 향성분이 땀으로 배출되면서 냄새가 더 강해지는 거죠. 특히 마늘은 먹고 나서 2, 3일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줄이고 먹고 난 후에는 수분 섭취를 늘려주세요. 반대로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있어요. 채소와 과일, 특히 수분이 많은 것들이 좋아요. 오이, 수박, 토마토, 상추 같은 것들이요. 이런 음식들은 몸의 수분 공급에도 도움이 되고 알칼리성 식품이라 몸의 pH 균형을 맞춰주기도 해요. 녹차도 추천드려요. 카테킨 성분이 항균 작용을 해서 냄새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2~3잔 정도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의외로 도움이 되는 게 레몬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서 드시면 몸의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 채취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요. 몸 안에서부터 바뀌면 밖으로 나는 냄새도 달라집니다. 이건 정말 경험해보시면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단순히 겉으로만 관리하는 것보다 몸 안에서부터 바꾸는 게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마지막으로 술과 담배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술과 담배는 채취를 강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이에요.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최대한 줄여보세요. 특히 모임이나 만남이 있는 날 전날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습관 4. 운동 후 관리. 네 번째 습관은 운동 후 관리예요. 나이 들어서 운동도 하면 냄새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꺼려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관리 방법의 문제예요. 올바르게 관리하면 오히려 운동이 채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땀을 흘린 뒤에는 되도록 빨리 샤워하는 게 가장 좋아요. 운동 직후의 땀은 아직 세균과 만나지 않아서 냄새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가 강해지죠. 가능하다면 운동 후 30분 이내에 샤워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헬스장이나 수영장에서 샤워하기가 좀 그렇고 집에 가서 하고 싶은데요. 그럴 때는 바로 샤워가 어렵다면 겨드랑이, 발만이라도 간단히 세정해주세요. 물티슈나 젖은 타올로 겨드랑이, 목 뒤,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닦아주시고 가능하다면 발을 찬물에 잠깐 담가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냄새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운동복도 중요해요. 운동할 때 입은 옷은 절대로 그대로 입고 있지 마세요. 운동이 끝나면 바로 갈아입는 습관을 들이시고 운동복은 바로 세탁하거나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널어두세요. 특히 발냄새는 땀냄새보다 더 오래 남을 수 있으니 신경 써야 합니다.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서 가장 냄새가 심한 부위 중 하나예요. 운동화는 특히 더하고요. 발 관리 팁을 몇 가지 드릴게요. 첫째, 운동화를 매일 같은 것만 신지 마시고 번갈아 가면서 신으세요. 하루 신고 난 신발은 최소 24시간은 말려야 해요. 둘째, 운동 후에는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닦아주세요. 물티슈로 닦고 완전히 마른 다음에 양말을 신어야 해요. 셋째, 면 양말을 신으시고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 번은 양말을 갈아 신으세요. 넷째, 일주일에 2~3번은 발을 베이킹소다 물에 10분 정도 담가보세요. 발냄새 제거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운동 종류에 따른 팁도 있어요. 실내 운동보다는 야외 운동이 냄새 관리에는 더 유리해요. 바람이 있어서 땀이 빨리 마르거든요. 하지만 자외선 차단은 꼭 해주세요. 수영은 냄새 관리에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예요.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라 땀이 바로 씻겨나가고 염소 성분이 세균 번식도 억제해줘요. 다만 수영 후에는 염소 냄새를 없애기 위해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지금까지 4가지 기본 습관을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추가 팁도 드릴게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데오드란트는 냄새를 막아주는 제품이고 안티퍼스피런트는 땀 자체를 줄여주는 제품이에요. 50대 이후에는 안티퍼스피런트보다는 순한 데오드란트를 추천드려요.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사용할 때는 깨끗하고 완전히 마른 피부에 발라주세요. 저녁에 샤워한 후에 바르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옷장도 중요해요. 습한 곳에 보관된 옷은 곰팡이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제습제를 넣어주시고 가끔씩 환기도 시켜주세요. 의외로 스트레스도 채취에 영향을 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특별한 종류의 땀이 나는데 이 땀은 평소 땀보다 냄새가 더 강해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한 이유예요. 만약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냄새가 심해졌다면 건강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당뇨병, 간 질환, 신장 질환 등이 채취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신경 쓰인다면 병원에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습관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바로 닦아내기. 땀이 나면 즉시 깨끗한 수건이나 물티슈로 닦아주세요. 둘째, 옷감 선택. 면, 린넨 같은 통기성 좋은 천연 섬유를 선택하고 밝은 색상의 여유 있는 핏을 입으세요. 셋째, 수분 섭취와 음식 관리.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며 채소와 과일을 늘려보세요. 넷째, 운동 후 관리. 운동 후 빠른 샤워. 특히 발 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50대 이후의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올바른 관리법으로 더욱 자신감 있는 여름을 보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냄새 관리 노하우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하고 상쾌한 하루 되세요.